정태정 개쉬운 경찰학 16강입니다. 우리 모두 집중해서 힘내요. 자, 170번 보겠습니다. 1번의 행정입법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을 의미한다.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관한 복귀명령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이게 이제 행정규칙이고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게 복귀명령이니까 이 두 개가 좀 바뀐 거죠. 설명이. 1번이 틀린 겁니다. 복귀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판 때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하지만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죠. 불령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경찰 조직 안에만 효력이 있고 국민을 구속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포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조리는 일반적이고 보편적 정의를 의미한다. 그지? 그래서 경찰관청 행위가 형식상 적법해도 조리를 위반하면 위법이다. 그지?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이 바르면 위법이다. 4번은 아까 봤던 거죠. 앞에 그 시간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취소 사유인데 근데 이제 경찰서장이 착오로 정리했단 말이야. 그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지방청장이 다시 물감 면허를 취소한다. 이건 이제 법 일반 원칙, 즉 신뢰보호 원칙이죠. 그거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다. 앞에 시간에 봤던 겁니다. 해설해 보니까 뭐 좀 잘못됐네. 행정명령, 행정규칙, 이 플러스가 왜 들었는지 모르겠네. 원래 훈령이란 말이죠. 훈령이란 말하고 행정규칙이란 말하고 행정명령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 시험에는 이제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훈령이란 말이나 행정규칙이란 말이나 행정명령이란 말이나 같은 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런 내용은 다 알죠? 국회명령, 그 다음에 행정규칙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공포해야 되고 훈령은 이제 공포는 필요 없잖아요. 원칙적 20일에 지나면 효력을 발생하는데 우리 훈련 같은 경우는 도달주의거든. 그 상급청에서 하급청으로 내렸으면 하급관청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그 다음에는 또 알아둘게. 요거 제일 마지막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복귀명령은 법무부원칙과 법률위원칙 적용이 되고, 근데 훈령도 있잖아요. 법률후의원칙은 적용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훈령도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훈령은 법률유보원칙은 적용이 없죠. 왜? 법에 근거가 없어도 훈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훈령이 법을 위반하면 위법이니까 법률후의원칙 요거는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 알아두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요 플랜 앞에서 봤던 플랜이다, 그지? 프로도 봤었습니다. 신뢰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지? 허용되지 않는다. 그 171번 국교명령과 행정규칙 여기에 이제 훈령이라는 뜻이다, 그지? 여러분들 행정규칙에 따른 종래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는 행정청인 자기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률 있잖아. 그것도 적법할 때 구속이 되는 것이지 위법 방법까지 구속되지는 않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불법에서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말 들어봤죠. 불법에서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법 방법까지 자기 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규명령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만들어진 순문법규로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국민의 권리에 제한 또는 문부가 직접 관계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은 긴급히 시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30일이 지내야 된다. 이거 시간을 좀 더 줘야 되겠다. 그치? 이런 경우는. 요거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주지. 원칙적으로 20일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30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 시 필요한 절차 형식을 정하는 데 그쳐야 되고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해서는 된다. 이 틀린 말인데 아까 법규명령을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두 개 나눴죠. 이 문제 앞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위임명령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집행명령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위임명령은 새로운 사항을 더 정할 수가 있지. 그래서 위임명령을 보충명령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4번은 틀린 겁니다. 불법에서의 평등 인정하지 않는다. 그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법령 등 공표에 관한 법률이지. 원칙적으로 20일인데, 권리를 제한하거나 업무를 불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30일. 그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172번.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문, 법원, 불문. 요것도 앞에서 본 것 같기도 하다. 그지? 비슷하다. 그지? 보통. 헌법, 법률, 조약. 떼볼게요. 그 조례는 아니죠. 그지? 그거는 불문법이니까. 이연도 많이 봤죠?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제정된 법규를 법규 명령이라 한다. 그다음 조례와 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정한다. 조례는 맞는데 규칙은 자치단체 장이 정하는 거지.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 구조를 정한 기본법이고 행정의 조직이나 작용 기본 원칙을 정한 부분은 그 한도 내에서 경찰법의 법원이 되더라. 그죠? 그 위임 명령은 국기명령이고 집행명령은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만들지. 위임 명령이든 집행명령이든 다 법규명령입니다. 그지? 행정규칙은 훈령의 다른 말이거든. 그지? 그다음 비협,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법원이나 기타 국가기관, 자치단체를 기소하기 때문에 법원성 인정이 됩니다. 그지? 이건 맞지? 조리는 평등, 비례, 금반은. 금반은 원칙은 신뢰 원칙 있죠. 이거 대륙법규에서 이렇게 말하고 금반은 영미법적인 표현입니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법의 원칙은 순문화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이것도 맞죠? 이렇게 리언 맞고 그다음에 리얼도 맞고 비읍, 시읍 이렇게 네 개가 맞는 거죠. 173번도 비슷한 문제인데 법규명령하고 행정규칙은 훈령이죠. 훈령입니다. 법규명령 공포를 넣거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넣지 않는다. 그치? 법규명령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일 때는 행정규칙으로 보더라. 실질설이거든. 실질설. 대통령령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실질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설. 그 다음에 재량 준칙의 제정은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속행위일 때는 법에서 정한 대로 하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재량 준칙은 재량권 인정이 됐을 때만 가능한 거고 기속권만 가할 때는 그렇지 않다. 기속행위는 법에서 정한 대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청에게 독자적인 판단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4번 이거 틀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문제네 보니까 지문이 같습니다. 이게 이제 형식과 실질이 다를 때 우리나라의 통설과 관련 실질설을 취하거든. 그래 대통령령은 조금 달리 보는데 그냥 실질설 이렇게 좀 알아주세요.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 174번도 비슷한 그런 문제죠. 이것도. 자, 법령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의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아. 그지? 수행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이 말 아시겠죠? 잘 읽어보시면, 그지? 내용을 잘 보시면은. 그래서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지? 그러니까 형식은 훌륭이지만 내용은 뭐예요? 요거는 목표다 이런 말이거든.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서를 취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제 법규 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그렇게 이제 본다는 그런 내용이겠지. 행정법은 행정부가 제정한 법을 위한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규칙이죠. 아까 이 문장 봤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고. 그다음 법규명령의 제정에는 헌법, 법률, 상위명령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죠. 그지?
그 복귀 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때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그지? 이렇게 해야 돼, 그지? 복귀 명령은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죠. 그래서 하자 올바른 것은 1번이 맞습니다. 2번은 쉽고, 3번도 쉽죠? 복귀 명령은 이제 근거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복귀 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0일이죠. 이렇게. 아까 법령동 공포에 관한 법률, 원칙적 20일. 근데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는 30일. 그쵸? 175번도 똑같은 그런 문제거든. 복귀명령 관계적 위치. 복귀명령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 주장적인 규정으로서 법규성을 지닌 것을 말한다. 법규성이 무슨 뜻이에요? 국민을 구속한다.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국민강경권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지면서 재판 규범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재판할 때 뭡니까? 판사가 갖다가 쓰더라. 의미가 그런 거지. 그래서 복귀명령은 국민을 구속하고 또 우리가 이제 재판 규범의 성질을 가진다. 복귀명령 공포를 요하고 행정규칙은 공포가 필요 없죠. 복귀명령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이 행정규칙이다. 그지? 이때는 행정규칙으로 보더라. 맞죠? 그 다음에 리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위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행정규칙이다. 틀렸지? 두 개다가 다 법규명령입니다. 리얼은 틀린 거거든. 리얼이 있으면 아까 이거 한번 봤죠? 그지? 아까 안 본 거 좀 볼까요? 복귀성 인정 이거는 부정. 이 복귀라는 거는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그런 뜻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는 요거고 원칙적으로 훈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지? 원칙적으로 복귀명령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러나 행정명령의 행정규칙은 근거가 없어도 발할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같은 내용입니다. 조금 표현이 좀 다르네. 이게 17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은 요거네. 그죠? 아까 내가 문제를 더 푸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 긋. 이 세 개는 다 맞는 거거든. 그지? 이거 하나만 틀린 겁니다. 그다음 176번, 이거는 이제 훈령하고 직무명령을 비교하는 건데, 훈령은 뭐예요? 상급청, 하급청,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근데 직무명령은 이제 상관이 포함되는, 이게 직무명령입니다. 그지? 자, 기업 훈령은 상급관청, 하급관청의 권리 행사를 일반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 하는 명령이고, 기관의 구성원이 변경되면 효력을 받는다. 이건 틀렸지. 원래 훈령은 뭐냐면, 경찰청에서 지방청, 지방청에서 경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 한두 사람 바뀌었다 해가지고, 훈령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니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직무명령 같은 경우는 뭐예요? 상관이 부하한테 바라는 거거든. 그 만약에 이제 상사가 부하한테 만약에 어떤 직무명령을 했는데 그 친구가 다른 데로 만약에 갔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효력은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구성원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거는 직무명령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건 훈령입니다. 기억은 틀리게 되는 거죠. 그 훈령의 실질적 요건이고 형식적 요건 두 가지가 있죠. 일단 보시면 훈련권이 있는 상업관청이 발할 것. 그 다음에 하역관청에 관한 내 사항에 관한 것일 것. 독립성에 보장된 사항이 아닐 것.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건 형식적 요건이지 실질 요건이 아니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주장적 사항에는 발휘되지만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훈령은 직무명령을 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명령을 겸한 훈령은 개별성과 구체성을 줄 수 있어요. 또 훈령이 뭐가 있어요, 종류가? 협의의 훈령, 예규, 지시, 일명령 이런 거 있죠. 그중에서 지시 같은 거 있잖아. 지시 같은 경우는 개별성과 구체성을 띠거든. 이게요. 그래서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성과 주장성을 띠지만 때에 따라서 개별성과 구체성을 띌 때도 있다더라. 그러면 맞는 말이 됩니다. 오케이?
직무명령은 상급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하급 공무원을 받은 명령이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하생활에 대해서는 당연히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다, 그지? 직무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직무명령으로 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형식적 요건이고 실질적 요건인데 일단 아까 실제는 아까 안 봤죠. 일단 법령 위반하지 말 것, 공익에 반하지 말 것, 실현 가능하고 명백할 것 이런 걸 따져보는 거를 실질적 요건이라 하는 거예요. 형식적 요건은 이런 거 말하는 건데 항상 조심할 거는 제일 마지막 거.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것 이게 하학관청 권한에 속하는 사항 그건 맞는데 독립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령은 직무명령을 겸할 수 있다. 그 여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훈령이 만약 직무명령을 겸하면 무채성과 개별성을 띨 수도 있습니다. 아까 내가 지시 이야기했죠. 지시. 지시 같은 훈령은 처음부터 개별성과 구체성을 띠는 그런 훈령이 이해가 되죠. 이렇게. 훈령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훈령권 해가지고 상급청에서 하급관청을 지감독하기 위해서 말하는 그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명령 그리고 훈령이라고 하는 거지.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도 발할 수 있다. 그지? 당연한 얘기인데 종류는 협의훈령, 예규, 지시, 일일명령. 아까 지시 기억납니까? 계열성과 구체성을 띠더라. 항상 조심할 거는 이게 훈령이기 때문에 상급청에서 하급청으로 가라는 겁니다. 지시는 그런 거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규 같은 거는 이제 반복적 경찰 사무의 기준을 제시한다. 혹시 여러분들 군대에 가면 우리가 이제 고참이 탁 가면 이렇게 해,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지? 그 고참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 위에 고참한테 배웠겠지. 근데 그 고참은 위에 올라가면 뭐가 나와? FM이 나오거든? 이게 필드맨이요? 이렇게. 그래서 요런 게 보통 예규입니다. 반복적 경찰 사무의 기준을 제시한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훈련 원칙적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죠. 원칙적으로 국민을 구수하지도 않고, 그지?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훈련과 외부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예외적으로 했잖아. 훈련이라도 이 평등 원칙 때문에 자기 구속의 법리에 따라서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가질 때도 있다더라. 이렇게만 하시면 돼.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 훈련과 직무명령. 할게요.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서 받는 명령이 직무명령이죠. 훈련하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훈련과 직무명령은 대내적 교섭력을 가지지만 대외적으로 효력은 없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 훈련과 직무명령은 대내적 교섭력을 가지지만 대외적으로 효력은 없다. 그지? 그 다음에 훈련과 직무명령은 발하려면 국민의 권리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원래 처음부터 훈련과 직무명령은 국민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 그지?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하여튼 뭐, 여기선 조금 애매하게 막 이상하게 적어놨습니다. 틀린 말이 되겠어요. 이 기억도 틀렸고, 일단 리얼은 맞고, 이것은 틀린 겁니다. 리얼, 해와경찰서 소속, 순경이 근무정 서울시 경찰청 훈련과 경찰청 훈령이 경합하는 내용을 발견한 경우에 경찰청 훈령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한다. 이게 틀렸지?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 그러니까 서울시 경찰청, 요걸 따라야 돼. 이렇게, 그렇게 보여야 되지. 리얼은 틀린 거네. 그지? 그 다음에 훈령으로서 하급관청을 지휘할 수가 있다. 그쵸? 이런 게 훈령이지. 그지? 그러니까 상급관, 하급관청에 대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휘를 위해서 바라는 명령을 예규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비협은 조금, 이상하죠? 사학관청이 하학관청에 대해서
개별적 구체적인 하면 예비라고 하면 안 되고 지시 뭐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그쵸? 이게 그저것도 좀 여러 가지 섞여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예규라고 하는 거는 반복적 경찰 사무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런 훈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네. 그래서 틀린 거는 기억, 디귿, 리을, 비읍 이렇게 네 개가 들어있습니다. 178번 이것도 훈령이죠. 훈령은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그죠? 훈령의 내용은 하학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상이해야 된다. 이 틀렸죠? 하학관청의 법적 행위가 훈령 위반에서 행해진 경우 원칙적 유무는 아니고 그 행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것은 맞는 말이죠. 이거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제 훈령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국민과 관계가 없는 걸 말하는 거야. 우리끼리 정한 걸 말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설령 경찰 공무원이 훈령을 위반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냥 효력이 있습니다. 그지? 이렇게. 물론 내부적으로 경찰 공무원은 징계를 받겠죠. 이렇게. 그래서 훈령을 위반해서 허가를 내주더라도 그 허가에 영향을 안 주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에 영향을 주는 거라면 처음부터 훈령 따위를 정하면 안 돼. 어? 법규를 정해야 되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훈령 원칙적으로 일반적 수상적 상해도 발휘되지만 개별적 구체적 상해에 대해서도 발할 수 있다. 아까 지시라는 게 있었고 지시 또 뭐가 있습니까? 훈령은 때에 따라서 직무명령을 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개별성과 구체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179번 이것도 뭐 같은 문제지. 일단 기억 맞죠? 원칙적으로 일반적 주상적, 회의적으로 개별적 구체적. 직무명령은 직무관에서 상관이 소속 하급 공무원에게 말하는 명령이고 직무와 직접 관련있는 사생활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그다음 실질적 내용은 실현 가능하고 명확할 것, 적법하고 타당할 것,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그지? 훌륭한 직무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 이거는 하여튼 뭐 고아가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처음부터 훌륭하고 직무는 국민을 구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법령의 근거가 없이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민의 권리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훌령으로 만들면 안 돼. 법규를 만들어야 되지. 180분에 똑같은 문제거든요. 기억을 틀렸죠?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아닐 것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 증명형은 상관이 부하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은요. 그쵸? 정보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그지?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수상성, 개별적이 구체적. 맞죠? 말이 꼬였네. 그다음 직무명령 형식적으로는 권한 있는 상관이 받을 것, 부하 공무원의 직무 범위의 상일 것, 동성이 보장된 상이 아닐 것, 법적 형식이나 절차에서 이를 갖출 것. 그렇죠? 이렇게 네 개가 맞는 거지. 어렵지 않죠? 보니까 뭐 반복되잖아요. 질문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181번 똑같은 이야기거든. 그것도 직무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일반적 수상적 상해에 바라지만 개별적 구체적 상해에 대해서도 바랄 수가 있다. 이거는 틀렸네. 이건 틀렸죠. 그다음에 훈령을 바라기 위해서는 법령의 구체적 근거를 요하라. 틀렸지. 직무명령은 법령의 구체적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훈령이든 직무명령이든 다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습니다. 그 훈령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협의훈령, 예규, 지시, 일명. 예규는 반복적 정사의 사무의 기준의 제시. 이거는 맞죠? 훈령은 직무명령을 개발할 수 있으나 직무명령은 훈령을 개발할 수가 없고. 이것도 맞죠? 음, 일단은 D은 틀렸고 D것도 틀렸습니다.
그럼 니은 디귿 누구다? 그죠? 니은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182번입니다. 훈련과 직무명령. 20년도 경찰 간부 문제죠. 1번 상호 목숨되는 불상의 상업관청 훈련이 경합할 때 주간 상업관청이 불명할 때는 집근 상급 행정관청의 훈련에 따른다. 좀 말이 좀 이상하다, 그지? 좀 이따 봅시다. 훈령은 상호관청의 권한에서 취하기서 말하는 명령으로 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죠. 그치? 상급청, 급청, 관청 대 관청이거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질 때가 있으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지는 못한다. 그치? 그래서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질 때도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구체성과 개별성을 띠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훈련은 원칙적으로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지만 때에 따라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그지? 맞는 말이 되겠다. 그지? 1번에 이제 해설 한번 볼까요? 원칙적으로 이게 이제 직근상급청, 그 다음에 주간상급청 이렇거든. 그 주간상급관청이 불명할 때는 이제 권한쟁의죠. 권한쟁의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훈련과 직무명령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반복되는 만큼 계속 복습하시면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